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사꾼, 아니 장사의 신이라 불리는 백종원 대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화려한 코스피 상장을 이뤄낸 성공 신화의 주인공처럼 보였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지옥도였거든요. 도대체 지난 2024년 중반부터 2025년 말까지 그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상장 기업의 수장이 된 직후 연돈 볼카체 등 가맹점주들의 고발과 원산지 표시 논란이 터져 나오고 전 국민의 멘토가 한순간에 논란의 중심이 된 이 상황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건 21세기 대명천지의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실제로 벌어진 실화입니다. 상장 기업이라는 거창한 성벽 아래에서 백종원이라는 거물을 둘러싼 비난들이 독화살처럼 날아왔거든요.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인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상장사로서의 투명성과 기업가,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충돌하며 발생한 복합적인 갈등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논란 속에서 백종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외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이 사건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억지 민원이라는 정글 속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경제 위기까지 그의 차가운 경제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아주 정확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골목골목은 백종원이라는 이름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만 대면 망해가던 식당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시장이 활력을 찾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장사의 신이라 불렀고 대한민국 외식업계에서 백종원은 그 자체로 실패할 수 없는 보증수표처럼 여겨졌습니다. 부대 취사장에서의 혁신부터 대패 삼겹살, 백다방 등을 만들며 외식업계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정글 같은 자영업 시장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건 바로 더본 코리아의 상장이 임박했던 시점과 그 직후였습니다. 상장이라는 명확한 목적지 앞에 서자 시장의 시선이 엄격해졌고 잠잠했던 리스크들이 기업 가치를 흔들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평화롭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건 다름 아닌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지렛대 삼아 협상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의혹과 본사의 관리 부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백종원이 말한 월수익의 실제 현황이 기대와 다르다는 거친 폭로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상장 기업의 오너가 된 사람이 한순간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 여러분의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중심에는 자칭 피해자라고 말하는 점주들과 원칙을 고수하는 백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적대자로 등장한 이들은 백종원이라는 챔피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가 매출액을 부정확하게 광고했다는 주장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동전의 뒷면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장사가 435억 원을 쏟아붓고 시스템을 혁신했다고 자축할 때 그 화려한 전광판 뒤에서는 당장 이번 달 임대료를 내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점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이름 석자만 믿고 전 재산을 걸어 창업했던 이들에게 회사가 상생을 위해 가맹점 지원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입했다는 말은 쫄쫄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금송아지 자랑하는 것만큼이나 기만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건 마이너스인데 본사는 상장을 마쳤다며 새로운 브랜드를 찍어내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기존 매장들은 마치 낡아서 버려진 부품처럼 방치되어 가는데 본사에서는 시스템이 혁신됐다는 공허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신이라면 내 가게 월세부터 걱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점주들의 절규는 단순히 일부의 투정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생존 고함이었습니다. 이 괴리는 결국 상장 기업이 추구하는 미래형 시스템이 현장의 오늘 식사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잔혹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435억 원이 정말 무의미한 낭비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백종원이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점주들을 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와중에도 상장 기업에 걸맞은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의 발단은 아주 달콤한 독사과 같은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보장된 미래인 양 가맹점주들을 유혹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점주들은 본사의 목소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백종원 대표가 정말로 점주들을 속여서 자기 배만 채우려 했던 걸까요?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상장한 기업의 경영자가 고작 몇 명의 점주를 속여서 얻을 실익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자극적인 파도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2025년 초 할인율 표현과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 혜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본코리아는 이를 인정하고 개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간편식 제품들의 원재료 원산지에 대한 논란까지 터졌죠. 원산지 표기 방식의 불명 확성으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백 대표는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모든 제품 설명 문구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찬 점주들의 눈에는 백종원의 모든 행보가 신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공익적 멘토라는 프레임 뒤에 숨겨진 상장사 경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장사의 신이라더니 상장에서 본인 주머니만 채운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보상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위기 상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겉모습만 완벽했던 프랜차이즈 공장들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상장사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25개나 되는데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시장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돈을 벌어다 주는 건 백다방 하나뿐이라는 비아냥이 들려왔죠. 나머지 하위 브랜드들은 자본만 소진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전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는 가맹점이 0개가 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거든요. 과연 이것이 백종원 개인의 무능일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일까요? 첨단 공정에서 불량률을 관리하는 삼성전자의 수율 개념을 외식업에 대입해 본다면 백종원의 일부 하위 브랜드들이 보여준 낮은 생존율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식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이 90%라면 백종원의 하위 브랜드들의 생존율은 10%에서 20%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런 참혹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반도체 공장에서 온도와 습도가 0.1도만 어긋나도 불량이 나듯이 외식업도 현장의 미세한 차이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백종원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레시피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복잡한 기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점주들은 상장사라는 브랜드 파워에 기댔지만 실제 수익으로 직결되는 운영 노하우를 내재화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백종원 이름만 믿고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이 판에서 피해를 입게 됐냐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점주들의 차가운 시선은 거두어질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기록된 대규모 영업 손실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이것은 상장 이후 시장 신뢰 회복과 함께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외식업의 파수꾼이라 믿었던 백종원이라는 신뢰의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에 깔린 수천 개의 매장이 흔들리면 그 뒤에 있는 수만 명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종원은 이 지독한 갈등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상장 이후 쏟아진 수많은 고발 사건과 싸워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에서 허허실실 웃고 있었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백종원이 상장하자마자 망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라이벌들은 이때다 싶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백종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어설픈 타협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돈으로 입을 막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법대로 가자며 칼을 빼든 겁니다. 그는 상대의 법적 허점이 드러날 때까지 데이터와 증거를 수집하며 반격의 타이밍을 노린 철저한 전략가였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공장이 아니라 진짜 돈이 드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훑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장 기업인의 이미지는 갈기갈기 찢겨 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겠다. 하지만 억울한 건 못 참는다는 그의 선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위기에서 살아남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 난리통 속에서 백종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백종원이 왜 그동안 그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하나둘씩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그가 단순히 대인배라서 참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장 이후에 근거 없는 흔들기에도 동요하지 않고 법적, 논리적 대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상징이라 불리는 남자가 마주했던 시간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내수시장 붕괴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현재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직면한 퍼펙트 스톰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라는 이 괴물들은 자영업자들의 목숨줄을 실시간으로 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아예 용접해버렸고 외식업 매출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는데 임대료와 식자재비는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외식업은 자영업자들이 매일 아침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왕국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 내수시장의 침체는 곧 수십만 가맹점주에게 내려진 유예 없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수만 개의 영세식당이 폐업 신고를 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랜차이즈들조차 줄줄이 파산 신청을 하며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처참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매일같이 펼쳐졌습니다. 골목의 식당 문이 하나둘 닫힐 때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상징적 존재, 바로 백종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디어 골마 터졌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의 실질 수익과는 상관없이 로열티와 원재료 공급가로 배를 불리고 점주들은 하루 14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월세와 인건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결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조적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점주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내수 경제 붕괴로 인해 갈 곳 잃은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상징적 존재, 즉 백종원에게로 향했고 이것이 합리적 비판을 넘어 집단적 여론 공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백종원도 결국 상장에서 점주들의 고혈을 짜내는 약탈적 프랜차이즈의 정점에 서 있는 수고해일 뿐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죠. 우리가 망하는 건 다 저 사람이 시장을 독점하고 상장까지 했기 때문이야 라는 논리로 대중이 선동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총체적 책임을 단 한 사람에게 전가하려 했던 비겁하고도 치밀한 현대판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향해 쏟아진 다양한 고발들은 이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한 정교한 부속품이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부터 다양한 혐의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5년 초 원산지 논란으로 그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포털을 도배했을 때 대중들은 결국 백종원도 똑같은 장사꾼이었구나 하며 실망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백종원의 이름은 희망의 상징에서 의심의 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이 내놓은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경찰청은 백종원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은 백종원이 직접 허위 표시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양벌 규정 단서 조항에 따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같은 시기 강남경찰서는 고발된 6건 중 4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하며 범죄 혐의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5일 검찰의 최종 판단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적도 부당하게 점주들의 이득을 가로챈 증거도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표기 방식의 불명 확성으로 인한 오해가 있었지만 고의적인 사기나 배임의 증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음해 세력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축구 결승전에서 억울하게 퇴장당할 뻔한 에이스 선수가 VAR 판독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다시 경기장으로 복귀해보란 듯이 역전을 만드는 상황과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협박성 발언과 금전을 요구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분쟁의 본질을 흐리는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죠. 백종원은 이 지독한 갈등 속에서 침묵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때가 왔을 때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 백종원이 준비한 진짜 반격은 프랜차이즈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주가 망하면 본사도 망한다는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더본코리아의 골격 자체를 재구축했습니다. 남들이 몸을 사릴 때 그는 오히려 인공지능 AI 기반의 스마트 주방 시스템과 물류 자동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건비 리스크와 예측 불가능한 인적 오류로부터 비즈니스를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한 경제 기반의 대전환이었던 셈입니다. 사람이 개입해서 생길 수 있는 위생 리스크나 조리 오차를 아예 뿌리부터 뽑아내고 가맹점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숙련된 주방장이라는 부품 없이도 돌아가는 무한 동력 엔진을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 수치를 보면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가맹점 상생 비용을 공격적으로 투입하며 단기적인 재무지표의 악화를 스스로 감내한 선택이었습니다. 백종원은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435억 원을 가맹점 상생 지원과 식자재 단가인에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장한 기업으로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23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 공개라는 대업을 완수한 뒤에도 본사의 당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가맹점의 생존 토대를 닦기 위해 기꺼이 감내한 결단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은 백종원이 상장하자마자 망해가고 있다고 조롱했지만 사실 그건 썩은 살을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철저한 전략적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내수 시장의 잔인한 붕괴 속에서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점주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경제적 혈맹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2026년 현재 백종원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을 받으며 법적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고 상장기업 더본코리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종원은 국내 시장의 소모적인 내분을 뒤로하고 글로벌 시장이라는 더 거대한 사냥터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수의 한계를 규격화된 소스 사업과 해외 직영점 확장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외식업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여기서 점주들과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하느니 아예 파이를 키워서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냉혹한 계산인 거죠. 소스의 규격화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한 맛을 보장하려 하고 있고 이는 백종원 시스템의 전 세계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백종원의 이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외식업 전체, 나아가 모든 산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AI와 자동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백종원은 결국 그 흐름의 선봉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의 도정이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나락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기업가의 투쟁을 통해 붕괴하는 내수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남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잔혹하고도 명쾌한 비즈니스 교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투자자의 차가운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는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수 기경이 직면한 생존 임계점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 시대의 이면에는 인건비 폭등, 소비 심리 위축, 노동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모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백종원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외식업 전체가 AI 도입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BHC의 튀봇, 교촌치킨의 로봇 배치, 바른치킨의 2030년 목표, 그리고 글로벌 푸드 로봇 시장이 연평균 20.6%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외식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매, 물류, 제조 등 모든 업종이 AI 도입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수 침체와 노동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AI를 통한 기술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소란함 뒤에 숨겨진 이 진짜 변화, 바로 대규모 AI 도입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진짜 투자 가치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정직한 데이터와 시스템 위에 쌓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지갑을 닫을 때 진짜 돈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백종원처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AI 혁신을 선도합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질수록 어중간한 기업들은 사라지고 AI와 자동화에 선투자한 기업만이 시장을 독식하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부터 로봇 물류센터까지 모든 산업이 이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현상 유지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AI 혁신을 선도하는 승자의 등에 올라탈 것인가의 차이죠. 이 경제의 법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